안녕하세요, 자작꾼TV의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취미생활인 헤루질에 꼭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 헤루질 서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헤루질 서치는요, 이 녀석입니다. PNB 코리아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게 될 엘프 다이브 25000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 저는 테스터로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엘프 카페에서 지금 다이브 25000이라는 이 모델을 펀딩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펀딩 공동구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약 한 달에서 두 달 전에 미리 사전 예약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물론 제품을 받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펀딩 공동구매의 장점은 정식 출시 가격의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워낙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30%의 할인율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에게는 펀딩 공동구매를 참여하시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나중에 나는 이 제품 마음에 안 들어, 비싸게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출시하고 나서 중고로 엘프 카페에서 다시 판매를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에 거의 100%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손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거의 산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요. 이거는 팁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펀딩 공동구매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아마 12월 9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펀딩 공동구매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에도 올려놓고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헤루질 서치 다이브 25000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 모델인 다이브 2만 모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 제품이 기존의 2만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될 다이브 25000이라는 모델입니다. 자, 앞면을 보시면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2만 모델하고 25000의 차이점은 앞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뀐 점은 기존의 크리 LED를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 25000 모델 같은 경우는 오스람 LED로 바꾸면서 집중광을 좀 특화를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밝기 면에서도 많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옆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옆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기존의 2만의 좀 투박했던 모습보다 조금은 날렵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세련돼졌다고 해야 되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무게나 이런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뒷면을 보시면 정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25000에 나오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랜턴에 적용되는 LED 스위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 기존에 2만을 사용할 때 이 스위치가 자주 눌러져서 물속에서 밝기가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저같이 워킹, 이렇게 자루형 타입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물속에서 스킨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자꾸 눌러져서 밝기가 변화돼서 조금은 번거로운 일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렇게 LED 스위치로 바뀐 모델은 살짝 눌러도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꾹 눌러야 눌러지고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강 모드를 켰다면 움직임으로 해서 밝기가 변화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보다 더 획기적인 부분은 LED 스위치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 스위치의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주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물속에서 헤루질을 하거나 워킹으로 헤루질을 할 때도 등에 메고 있는 배터리의 잔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정말 심했거든요. 헤루질을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잘 가고 또 더 잡고 싶은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헤루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배터리의 잔량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헤드 뒷면에 LED 스위치에 배터리 잔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싹 덜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은 정말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위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밝기겠죠. 밝기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집중광이 얼마나 탁월해졌는지 그런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2만에서 25,0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약 5,000 루멘이라는 광량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소비하는 전류값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같은 전류값을 쓰는데 밝기가 5,000 루멘이 늘어났다면 이건 정말 완전 멋진 업그레이드잖아요. 보통은 소비 전류값도 올라가고 밝기가 올라가야 정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소비 전류값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밝기만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파워 서플라이로 이 두 제품의 소비 전류값을 비교해보고 기존의 2만보다 이 25,000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똑같은 전류값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던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12.5V의 전압을 줬고요. 암페어는 약 15A를 줬습니다. 15A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15A로 세팅을 했고요. 이제 전원을 키면 이 두 제품의 소비 전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기존의 원래 모델이었던 2만 모델을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2만 모델을 이렇게 집게로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2만 모델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을 키니까 기본적으로 약한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 불빛은 테스트 불빛이고요. 자, 전원이 꺼졌고요.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1단은 33W를 먹네요. 2단 같은 경우는 81W를 먹고요. 3단은 약 166W, 13A 정도를 먹네요. 자, 이번에는 라이브 25,000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똑같이 12.5V에 15A를 주고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왔죠. 1단은 29W, 2단은 83W, 3단은 160W 정도를 소비를 합니다. 자, 이 두 제품의 소비 전류 값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약 둘 다 한 13A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밝기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얘는 165W가 나왔고요. 3단에서. 그 다음에 25,000 이번에 새로 출시된 모델은 밝기가 밝아졌는데도 불구하고 160W라는 소비 전류 값이 나왔습니다. 진짜 밝기가 밝아졌는데 소비 전류 값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낮아졌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엘프 카페에서도 이 오스람 LED로 바꾸면서 오히려 소비 전류 값이 더 조금은 낮아졌을 거라고는 말은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두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이 25,000이라는 모델이 조금이라도 소비 전류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 소비 전류 값을 비교를 해봤으니까 직접 제가 바닷가에서 사진을 몇 장을 찍었습니다. 원래는 해루질을 했는데 제가 액션캠에 메모리 카드를 안 넣고 가는 바람에 영상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제가 이 2만이라는 모델과 25,000이라는 모델을 서로 비교를 해서 집중광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또 밝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제가 사진으로 담아 봤습니다. 자, 바닷가에서 반대편의 빛을 이렇게 비춰 봤는데 25,000이라는 모델이 왜 집중광이 좋아졌다고 하는지 이 사진을 보면 알 것 같아요. 반대편의 거리가 정말 상당한데 반대편에 있는 섬에 이렇게 빛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광선검이 따로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2만이라는 모델과 25,000이라는 모델을 동시에 작동을 시켜봤습니다. 좌측에 2만이라는 모델은 빛이 약간 퍼져가는 스타일이고 25,000 모델은 직진성이 아주 강하다는 게 사진으로도 알 수 있겠죠. 물론 2만도 정말 밝습니다. 그에 비해 25,000이라는 모델은 밝기도 밝지만 직진성이 좋다 보니까 빛이 정말 멀리까지 가더라고요. 직진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두 제품을 같은 곳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같은 곳을 비췄을 때 저 끝에 보이는 섬에 있는 목표물이 확실하게 차이나게 보이는 게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수면에 두 제품을 동시에 비춰봤어요. 자, 수면에도 보이시는 것 같이 25,000이라는 모델이 어떤 불빛인지는 딱 봐도 아시겠죠? 집중광과 이런 주변광이 강한 이 두 제품의 차이점입니다. 해루질을 직접 해보면서 느낀 건데 집중광이 좋아지면서 확실히 시야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2만이라는 모델과 25,000이라는 모델을 간단하게 사진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 두 제품 모두 정말 밝습니다. 물론 제가 파워 서플라이로 구동을 해봐서 160W까지 나오는데 배터리로 구동을 했을 때는 전원을 연결하자마자 전압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한 145W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품의 차이점은 집중광이 더 좋아졌냐 아니면 이렇게 좀 넓은 면적을 조사를 해주냐, 그 두 개의 차이점인데요. 제 생각이지만 스킨, 물속에서 하는 좀 수심이 깊은 곳에서, 그리고 특히나 시야가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 25,000이라는 모델이 아주 깊은 곳까지 직진성이 좋다 보니까 시야를 훨씬 더 확보를 잘할 것 같아요. 어차피 흙탕물이라면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지만 적당한 좀 시야가 조금은 애매한 상황 같은 경우는 탁월한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자, 제가 워킹에서도 사용을 해봤지만 기존의 2만 모델을 사용할 때는 약 1m에서 1.5m까지 시야를 볼 수 있다고 했으면 25,000을 사용하니까 맑은 물에서는 정말 2m 이상까지도 이렇게 넓은 면적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우리가 해루질을 하는 목표물을 찾는데 정말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물속에서 지인분이 스킨으로 문어 잡는 모습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인분이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제가 찍은 영상은 아니고요. 다이브 25,000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면서 그 빛이 물속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이브 25,000이라는 모델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밝기, 직진성 정말 만족스러웠고요.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아주 편의성도 많이 좋아져서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기존의 2만에서 조금은 부족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채워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만족스럽게 아주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펀딩 공동구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엘프 카페에 간단하게 가입을 하시고 펀딩 공동구매에 참여하셔서 좋은 제품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